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또다시. 자, 그래서 이제 136페이지 이제 시산표로 갑니다. 자, 먼저 예비 절차에는, 우선 시산표, 시산표의 종류, 시산표의 작성 목적이 뭐예요? 우선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는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우리 아까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도 그렸고 손익계산서 그렸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쓰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계시산표는요, 우리 아까 분계장의 합계는 이 합계시산표의 합계하고 같았죠. 그죠? 분계장의 합계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총체적인 현금의 흐름,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합계시산표의 장점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잔액시산표는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시산표의 종류,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산표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잔액시산표죠. 잔액시산표에 보면은 먼저 자산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가 들어갔고 자본이 들어가고 수익과 비용이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죠.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산은 무슨 자산일까요? 기초의 자산이야, 기말의 자산이야? 자산, 잔액시산표. 이게 잔액시산표예요. 그러면 잔액시산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기초겠습니까? 기말이겠습니까? 기말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 계정 우리 아까 봐요. 그러면 현금 계정을 보면 자, 기초의 현금이 400만 원 있었다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일로 갔잖아요, 일로. 그러니까 결국 기말의 자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기말 자산이고, 그 다음 부채는 무슨 부채가 될까? 응? 부채는 기말이겠어요? 기초의 부채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까 부채 보자고. 그럼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다면 기초의 부채 외상매입금이 얼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오고 갚고 그래서 남은 게 일로 가잖아. 남은 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자 차변은 기말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는 기말 부채죠. 기말의 부채고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기초의 자본이야? 기말의 자본이야? 자본은 기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기초 자본.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총 수익.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산표 등식.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기말의 자산이고 거기다가 총 비용을 더한 것은 기말의 부채에다가 기초의 자본에다가 총 수익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 틀리는 게 이거라. 이게 이제 시산표 등식인데, 자,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틀린 거라는 거를 아셔라. 이 소리죠. 요거. 여기에 자본은 기초자본이라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자본이 변동되는 것은, 자본의 변동은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보시면, 아까 첫 문제에서 보면, 기초자본 400만원 그대로 갔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보면 또 알게 돼요. 이제 다시 정리를 또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본이 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37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잔액시산표는 정산표를 작성하는 기초가 된다. 정산표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등식 해가지고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산표의 작성은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쳐다보지도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몇 페이지가 있느냐.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보면은, 다음은 에듀신의 거래 자료다 그랬죠? 자, 이것을 분기하고 전기하고 시산표를 작성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분기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하시고 시산표, 잔액 시산표까지를 한번 더 해보세요. 지난번에 이거 분기는 했었죠. 예, 분기했는데 이번에는 분기하고 전기하고 시산표까지 이어서. 자, 그거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탈 결산을 할 거예요, 이제.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노트에다가 분계,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까지 한번 그려 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보다 좀 쉽죠, 거래가. 1월 1일 날 현금을 50만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내나 아까처럼 분기합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50,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 50. 그러면 이제 현금 계정을 만들어주면 되죠. 현금 계정 만들어주고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이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계정 만들어주면 돼요. 자본금 계정 대변에 현금이 50. 끝. 자, 3월 5일 날 성공상해로부터 상품을 30만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3월 5일 날 상품 30, 대금 중 15만원은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5만원 감소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뭐가 돼요? 갚아야 될 빚이 생겼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5만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계정 그려줍니다. 상품 계정 차변에는 3월 5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좌 30이 되겠죠.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3월 5일 날 상품이 15.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3월 5일 날 상품이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월 8일 날 에듀신의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17만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자, 5월 8일 날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10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18만원. 그러면 여기서 차익이 상품 매출 이익이 8 이렇게 되겠죠. 상품 매출 이익이 8. 자, 17만원이에요? 문제 다 끄시죠? 몸도 약간 내가 바꿔? 알았어. 자, 그럼 얘가 17만원이고 그 다음에 얘가 7만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5월 8일 날 제좌 17.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5월 8일 날 외상 매출금이 10. 그 다음에는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을 대변에다가 5월 8일 외상 매출금이 7 이렇게 들어가면 끝난 거죠. 7월 7일 날 성공상의 외상 매입금 중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금 외상 매입금이 15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0만원을 갚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어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10, 자산의 감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다. 그럼 이제 외상매입금 규정의 차변이 되겠네. 차변에 7월 7일 날 현금이 10. 현금이 나갔으니까 7월 7일 날 외상매입금이 10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9월 9일 날 에듀신의 외상매출금 중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요거 8월 며칠? 8월 9일. 9월 9일? 자,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8만 원. 받을 돈이 없어졌다. 외상매출금이 8만 원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9월 9일 날 외상매출금이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는 9월 9일 날 현금이 8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10월 3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0월 3일 날 현금이 나갔으니까 여기다 얘부터 써주는 게 좋아요. 현금 3만 원. 왜 나갔어요?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보험료 차변. 그러면 역시 내나 보험료 계정을 만들어주면 되죠. 자, 차변에는 10월 3일 날 4만 원이에요? 아, 참. 4만 원. 그 다음, 현금은 이제 10월 3일 날 보험료로 4만 원. 자, 그래서 얘가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끝. 자, 12월 9일 날 임대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12월 9일 날 현금이 8만 원이 들어오면서 자, 집세를 받았어요. 임대료라는 수익이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2월 9일 날 임대료로 8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계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임대료 계정에 대변에는 12월 9일 날 현금이 8만 원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는 모든 거래가 분기가 되고 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일단 지금 이걸로 할까요? 9월 9일 날 차변에 현금이 8만 원이 들어오고 외상매출금이 8만 원이 없어졌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8만 원 들어왔고 외상매출금은 8만 원, 요거를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죠? 자, 요거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요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실수가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요런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예, 시산표를 만드는 겁니다. 시산표를 만드는 목적은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먼저 현금. 자, 현금은 얼마? 66. 차변이 66. 맞죠? 자, 대변은 얼마야? 29. 그러면 37인가? 현금이 37.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은 30에 20이니까, 10이니까 2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17. 부채. 부채는 외상매입금이네요. 외상매입금은 5만 원이 기록이 되죠. 15만 원, 10만 원 상계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은 50.
수입,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은 7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8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는 4만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차변합계는 78, 대변합계는 70. 자,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 이유 아시죠? 제가 알려드렸잖아, 아까. 우리는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자, 분계장에서요, 요거는 기록을 했죠? 요거는 기록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잘못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쪽은 전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만 전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해보세요. 여기에 현금 8만원, 외상매출금 8만원인데 분개했어요. 현금 8만원, 외상매출금 8만원 그래놓고 전기를 안 한 거야. 얘도 전기를 안 했어요. 얘도 전기를 안 하고 얘도 전기를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얼마가 되나 봐요. 이제 58에서 29. 그러면 얼마예요? 27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현금이 얼마가 돼요? 27만원. 이렇게 되겠지? 맞나? 다시. 58만원에서요. 29만원. 빼면? 맞죠? 응? 다시. 58만원에서 29만원을 빼면 27만원 맞나? 29만원 맞죠? 29만원. 29만원. 자, 그러면 49에 70이 된다고, 여기가. 여기가 70이 되고, 여기도 70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시산표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전개한 것이 정확하게 됐는가를 검증하는 건데, 아까는 하나는 했는데 어느 한쪽은 했는데 어느 한쪽만 안 했을 때는 이게 틀려졌잖아요. 발견이 되죠.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다면 그때는 발견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중 시산표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을 때 발견을 할 수 있느냐 발견을 할 수 없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없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어느 한쪽만 잘못이 되면 이때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다시 잘못했죠? 어느 한쪽만 잘못이 되면 그때는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을 잘못 썼어.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이라 했다든지 계정 과목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 분계를 했잖아요. 분계를 했는데 차변은 대변에 쓰고 대변은 차변에 썼다. 다시 원래는 외상매입금이 여기에 10, 현금은 여기에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잘못했어요. 차변은 대변에, 대변은 차변에 이렇게 써도 발견이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차변도 누락하고 대변도 누락했다. 양쪽을 다 누락하면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는 차변에 한 번만 적을 걸 현금 8, 외상매출금 8, 현금 8, 외상매출금 8 요것만 적을 거를 두 번 적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어디가 있느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류의 원인 자 거래를 누락하거나 중복했다. 분계를 누락하거나 중박했다. 전기를 누락하거나 중복했다. 전기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 그 다음 다른 계정으로 잘못 전기했다. 서로 반대로 전기했다. 틀린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오류의 원인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한쪽만. 오케이? 그래서 1번.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하거나 중복한 경우. 자, 이때는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계정상의 금액을 잘못 전기했다. 어느 한쪽만입니다. 거기서도.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는 어느 한쪽만. 그 대신 그 밑에 확인할 수 없는 오류가 뭐냐.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을 잘못했거나 전기할 때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반대로 했거나 어느 하나의 거래를 누락했거나 거래 전체의 분기가 누락되거나 탈락됐거나 거래를 이중 분기했거나 이중 전기했거나 대차 다같이 틀린 동일한 금액으로 분기하거나 전기했거나 그 다음 오류가 차변과 대변에서 우연히 상계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어느 한쪽, 차변이든 대변이든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오류의 확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왔던 거니까 역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시산표의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거는 이제 제대로 했다고 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차변합계가 30 다시 차변합계가 66이죠? 66에서 대변합계가 29니까 37이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70, 37, 78. 자, 여기는 78인데 여기는 70이에요. 안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하려면 제일 먼저 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검사해라. 그게 1번입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을 다시 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를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제대로 왔습니다, 이거.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시산표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계정이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검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 상으로 각 계정의 금액이 올바르게 옮겨졌는지 조사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가 원장의 각 계정의 합계액이나 잔액을 검사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왔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던 거를 역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검토해 보면 요게 잘못됐어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 외상 매출금에다가 9월 9일 현금 8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17, 8 빼면은 9만 원만 여기에 오는 거죠. 여기에 9만 원이 옴으로써 여기도 얼마가 돼요? 70이 되고 여기도 70이 된다. 이 소리다. 이해하셨죠? 자, 발견 순서는 이제 찾아낼 수 있지?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요게 공식이 뭐였어요? 이게 기말, 기초. 기말입니다. 현금은 원래 기초에 50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늘고 줄어서 기말에 37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총 비용이니까 생각할 게 없죠? 자,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는 무슨 부채? 기말의 부채라. 원래 기초에는 부채 없었다고. 그러다가 15 늘고 10이 줄어서 5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자본을 보세요. 자본은 애시당초에 자본금 50, 요게 온 거 아니에요. 1월 1일에 자본이 1로 왔다는 거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럼 기말 자본은 어떻게, 그 다음 수익은 그대로 총 수익이죠. 그래서 시산표 공식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뭐라고요?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말 자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듭니까? 재무 상태표를 만들면, 자, 현금이 얼마 있어요? 37,
상품은 20, 외상 매출금은 9만 원. 여기에 외상 매입금은 5만 원. 다 끝났네. 그러면 자본금은 50 쓰면 안 된단 말이죠. 50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기말 자산이에요. 얘가 기말 부채입니다. 따라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얘가 기말 자본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기말 자산 얼마예요? 66. 거기서 기말의 부채 5만 원을 빼면 자본은 얼마가 돼요? 61만 원이 되죠.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가 기말 자본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저기 나와 있는 자본금 50은 뭐야? 요거. 기초자본이죠? 50 갖고 영업을 했는데 얼마로 바뀌었어요? 61만 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11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제 왜 시산표의 자본이 기초자본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만 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11만 원을 벌었는지 이유를 몰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뭐 있어? 보험료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발생했고, 수익은 상품 팔아서 7만 원 벌었고 집세로 8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5만 원이 들어왔고 4만 원이 나갔으니까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11만 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즉 시산표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정도만 아시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예비 절차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예비 절차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먼저 저쪽에다 해야 되겠다. 저쪽에다 할게요. 자, 예비 절차에는 이 칠판이 하나 갖고도 부족해요, 사실은. 먼저 시산표를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고조사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적이기 때문에 재고조사표를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이 재고조사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서를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우선 현금을 한번 볼까요? 재고조사표가 뭔지를 보면 현금 계정을 보세요. 현금 얼마 있어요, 우리 회사? 37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산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현금을 쉬어보는 거야. 실제로 37만 원이 있느냐 하고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35만 원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부상으로는 지금 37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현금을 조사해보니까 35만 원밖에 없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현금이라는 거는 제일 손따기 쉽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앞으로 배울 거죠. 그럼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37만 원이 많습니까? 35만 원이 많습니까? 지금 쉬어보니까 35만 원밖에 없어. 장부에는 37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격리사원이 2만 원 채워놓나? 그럼 반대로 37만 원이 장부상인데 40만 원이 있으면 격리사원이 3만 원씩 갖다 쓰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무슨 지출이 있었는데 지금 기록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에 37만 원이야. 실제로 35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2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중간에, 기중에. 근데 그걸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어디다가? 재고조사표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금 2만 원 없어졌다. 이렇게 버리고 여기다가
어쩔 수 없어요. 결산이기 때문에 잡손실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40이더라. 그럴 때는 현금이 3만 원이 더 늘어났네? 그건 뭐야? 현금을 3만 원 받았는데 뭔지 몰라.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잡익 이래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울 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상품 보세요. 상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20만 원 있잖아요 지금. 그럼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15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자 얘가 상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도 장부하고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장부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 근데 실제로는 17만 원밖에 없다면 그럴 때는 상품을 3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3만 원 이래버리면서 요걸 우리는 재고자산이 없어져서 생긴 손실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3만 원 이러한 수정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어디다 하는 거야? 재고조사표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배워야 뭘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수정사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조사표 그런 게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수정후 시산표가 뭐겠어요? 수정후 시산표라는 것은 지금 시산표가 지금 37만 원이었잖아요 현금이. 근데 사실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2만 원 없어졌잖아요. 35가 맞잖아요. 그럼 이거 시산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졌잖아요 지금. 이 분계를 해줌으로써 재고조사표에다 이런 분계를 함으로써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35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요 밑에 뭐가 생기겠어요? 다시 여기에 잡손실이 2만 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니까.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20이 아니잖아요. 3만 원이 죽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17만 원으로 고쳐지죠. 원래 이 시산표가 고쳐지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재고자산에 감모손실이 3만 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산표를 하나 더 만들게 되죠. 이 시산표가 수정후 시산표다 이거예요. 고쳐진 시산표. 오케이? 네, 그게 수정후 시산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산표라는 것은 그냥 가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 시산표를 가지고 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줄이 좀 삐뚤삐뚤 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워낙 삐뚤어서 그러니까. 아니요. 나도 알아요. 내가 마음이 삐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게 또 삐뚤어지냐? 자, 이렇게 오고 여기도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를 또 쪼개요. 이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쪼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면 이걸 파리식 정산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파리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수정사항을 못 배웠잖아. 재고조사표를 안 배웠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요 마지막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게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요게 유기식 정산표. 6개다 유기식. 그럼 이제 뭔가 보세요. 여기가 시산표입니다. 차변, 대변. 그럼 이제 시산표에다가 우리 아까 써주는 거예요. 현금이 얼마죠? 37만 원, 차변이. 또 뭐 있어요? 상품. 상품은 20. 외상 매출금은 9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5만 원, 대변. 그 다음에 자본금은 5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7만 원. 임대료 8만 원.
보험료 4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은 아까 작성된 잔액시산표라. 그러면 차변합계가 얼마냐? 60, 70. 대변합계도 70.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시산표를 이런 표에다가 그대로 갖다 놨어요. 됐죠? 그래 놓고 자 여기다가는 IS를 여기에는 재무상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DRCR은 차변 대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일로 가는 거야. 37. 상품 20. 자,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자본금 자본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손익계 안서 대변에 써주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이니까 대변에 써주고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합계는 얼마예요? 15만 원인데 여기가 4만 원밖에 없네. 얼마 차이 나요? 11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11만 원. 요 11만 원이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변합계가 얼마야? 37, 66. 여기는 얼마예요? 55. 차이 얼마 났어요? 11만 원 차이 났지? 요거는 우리 아까 기초자본이라고.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게 되면 얘가 61만 원에 대해서 기말자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산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산표라는 거를 구태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려면 해야죠. 하려면 하지만 어차피 우리 기업은 나중에 정보 이용자한테 뭐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돼?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반드시 보고해야죠. 예? 정보 이용자에게. 그러면 그때 만들면 되지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음 중 자, 결산 절차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산표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결산서. 그냥 실제로 결산하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한 게 제대로 됐는지를 가짜로 결산을 한다. 그래서 가결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비 절차는 시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면 재고조사표도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고치게 되면 수정후 시산표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뭘 만들게 돼요? 정산표를 만들어주면 요게 예비 절차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 해야죠.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결산 본 절차를 찬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약하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요걸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저 칠판 짓지 말아 주십시오. 요거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요건 써먹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결산 본 절차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없어도 좋습니다. 이게 요런 거는 없어도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결산의 본 절차 그걸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결산 후 절차까지 하면 오늘 결산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